안녕하세요. 네, 비가 엄청 오네요. 네, 오늘은 일주 분석 정미 일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음과 양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화는 화의 본질이기는 하지만 음이라는 특징이 갖고 있는 것은 확장성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수렴, 수축하는 기운이거든요. 물론 화 자체는 팽창의 기운이기는 하지만 병화가 양의 팽창성이 강한 그런 화라면 정화는 그거보다는 어떤 팽창성이 조금은 약한 음의 화입니다. 화의 본질이기는 하죠. 정미일주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정화라는 위에 불이 음의 불이 떠 있고 밑에 있는 미토도 사실은 음의 토입니다. 그리고 미토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러니 불의 세력이 한참 활발하면서 그 불의 세력을 가을로 결실을 맺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토거든요. 그래서 미토 자체의 특징은 결실을 맺으려는 어떤 특징이 강해요. 그리고 정화에게 미토는 양인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미일주 자체가 가지는 힘의 기운은 그렇게 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지장간도 다 음으로 돼 있거든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그 옆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양인이 발휘되면 본인이 미토의 특징인 그 가을의 기운, 확실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쪽으로 강한 걸 발휘할 수도 있는 일주예요. 그리고 지장간을 보시면 미토 안에는 정화, 본인의 기운이 있고요. 그리고 을목이라는 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라는 미토, 식신의 본기인 기토가 있어요. 정을기 이 세 글자 자체도 다 음의 기운이고요. 지금 정미일주는 토하고 화가 주로 돼 있고 목기운이 있습니다. 금하고 수의 기운이 부족하죠. 전반적으로 조열하다고 사주에서도 이제 조후 온도와 습도와 이런 걸 따졌을 때 정미일주는 너무 건조해요. 네. 그런데 이 을목이라는 편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호기심이 많고 의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조금 깊게 해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빠지는 거는 푹 빠지고, 근데 이 편인이라는 거는 이 기토인 식신을 극하거든요. 그걸 편인 도식이라고 해요. 그러니 같은 식신을 일지에 끼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식신의 영향이 잘 발휘되는 식신이 있는가 하면 식신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일주가 있는데, 정미일주의 미토라는 식신이 사실은 식신은 원래 생재, 재성 쪽으로 본인의 어떤 결과를 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식신이 을목이라는 편인 때문에 도식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망설이게 돼요. 할까 말까. 그래서 목표를 정하면 갈 수는 있지만 늘 편인이라는 게 갈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해도 괜찮을까 라는 주춤주춤한 그거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음이라는 게 뭔가 내실을 기하는 어떤 그런 쪽이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 확장을 하는 어떤 그런 것도 겁이 나는데, 거기에 편인이라는 을목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미토는 사실 을목의 고지, 이제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을목보다는 기토의 기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을목을 쳐줄 수 있는 천간에는 신금, 또는 지지에서는 유금, 천간에는 신금, 지지에는 유금이 있다면 이 신금은 이 을목을 을신충해서 이 편인을 쳐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유금도 유금 안에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경금하고는 을경합금이 되고요. 신금은 또 을신충이 되기 때문에
금은 화에게는 목표예요. 재성.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나의 목표. 이게 들어오면 이 편재, 특히 편재라는 게 편인을 극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을 벌고 싶어도 이 편인이라는 게 내가 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망설임을, 편재라는 게 들어오면, 편재라는 거는 나한테 급전이 쉽게 얘기하면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나한테 돈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런 어떤 나의 욕망이 발동되면서 편인을 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음양오행적으로도 극하는 거고, 을목을 극하는 거고, 그럴 때는 네, 을목이라는 편인이 작동을 못하고 기토가 식신의 역할을 하면서 식신, 생재 되는 구조로 가겠죠. 그리고 정미 자체가 아까 제가 너무 건조하고 조열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주 원국 자체에 수, 기운이 있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미일주 자체는 본인의 기운과 그다음에 생각과 그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력이 생각 때문에 조금 극을 받는 구조고, 목표와 관성이 부족한 특징이 있어요. 재성은, 잠시만요. 재성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를 내야 되는 나의 목표로 생각하시면 되고, 관성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규범, 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 그거를 의미해요. 근데 정미일주 자체가 지금 다 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하고 금의 기운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 사주 원국의 수하고 금이 적절한 조화를 이뤘을 때 이분은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구조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목기운이 많아서 인성이 더군다나 사주 원국에 많아버리면 이분은 그냥 내가 뭔가를 하는 쪽보다는 그냥 생각만 하다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거나, 또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기대서 본인의 어떤 그 뜻을 펼치는 데는 조금 부족한 사주 일주라는 거예요. 올해의 경자년이 정미일주에게는 네, 부족한 금기운과 수기운이 들어오는 해예요. 경금은 정화에게는 정제거든요. 정제라는 거는 나의 어떤 목표를 구체적이고 조금은 디테일하게 세우는 그런 걸 의미해요. 그리고 원래 경금은 정화가 경금을 잘 극해서 금이라는 원석을 정화가 불로 재련을 해서 이제 신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미일주에게, 정화일간들에게 올해 그 경금이라는 어떤 정제. 근데 그게 또 계산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계산 저 계산, 이 속에 대한 저게 과연 나한테 실리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계산적인 것도 들어가고요. 밑에 자수는 정화일주에게 관으로 들어와요. 편관은 나를 강하게 치는 어떤 스트레스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이제 극하는, 네, 그래서 만약에 목표를 세우셨으면, 왜냐하면 경금이라는 자체가 정화에게는 정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갖고 가기 위해서 본인을 아주 강하게 구속하고 억제하고 참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한 해가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자미가 생긴단 말이에요. 일지는 본인의 배우자 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 자수가 들어오는 올해 본인의 배우 자리랑 자미, 원진이 생기거든요. 원진살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뭔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정미일주 분들은 배우자 또는 직장하고의 문제에서 상당히 어떤 트러블이나 그게 발생할 수 있는 해다. 네, 배우자와의 어떤 그게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미 원진 말고 자미가 또 어떤 관재수를 의미하는 살로 형성되기도 해요.
관이라는 거는 결국 나의 사회생활, 근데 내가 하는 일, 식신하고 내 관이 뭔가가 얽혀서 어떤 그거를 한다는 거는 내가 하는 내 일에 있어서 구설이나 관제가 따를 수 있는 해라는 것도 의미해요. 물론 사주 원국이나 대운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자수라는 편관 안에는 임수라는 정관하고 계수라는 편관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임수하고 정화는 임정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 관이라는 게 남편, 남자, 뭐 직장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임수랑은 합을 하고 계수는 또 정화를 극해요. 그래서 올해 정화 일주이신 분들은 약간 남편이나 남자와의 문제로 조금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해고, 정화 일주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이라는 게 이제 직장 또는 자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장을 이동 또는 직장을 한번 내가 직장을 바꿀까라는 고민의 시기이기도 한 거죠. 정미일주 자체로는 부족한 금기운과 수기운을 채울 수 있는 한 해기는 하지만 본인의 사주 원국과 대운과에 봤을 때 재성과 관이라는 거는 결국 나의 목표와 나의 책임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나를 억압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기에는 상당한 어떤 그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고 본인의 힘이 많이 빠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미일주 일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